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다. 올바른 원리와 방법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신뢰도 우리 마음속의 신뢰도 10, 20, 30, 50, 70, 90, 100 이 신뢰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천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실천력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운명의 변수를 끼워 넣을 수 있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현재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맺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자리들은 보면은 내가 보시를 하고 살았던 자리, 재보시를 했던, 법보시를 했던, 무예보시를 했던, 아니면 체력을 가지고 봉사하는 보시를 했던, 그러면서 아깝지 않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면은 유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시할 때 그 보시를 보시하면서 괜히 했다,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상대의 보시에 감사하는 마음, 상대의 정성, 상대의 그 마음에 그 감사하는 그 감사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설사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놓쳤다는 것을, 늦었다는 걸 알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표현하기. 제 타이밍에 하면 제일 좋지. 안 되면 늦었으면 늦은 대로. 자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믿음의 순도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가느냐.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제 생활에서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강의나 법문이니까 이 법보시가 주력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법보시를 요청하면은 제가 되게 거절 없이 그냥 해요. 거기에는 이 모양새가 괜찮은 것도 있고 모양새가 별로인 상황을 별로지만은 이 요청을 받으면은 안 가려요. 그 부분에는 그냥 해요. 지금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지금 7번 좀 빡세게 돌아가고 있죠. 예.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수준이 높은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수준이 좀 이게 아닌 분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그런 거를 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어느 상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다 보면은 무엇이 느냐면은 설명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냐면 전문 용어를 적게 쓰고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쓰면은 저는 편해요. 저는 전문 용어를 익힌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 용어를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쓰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전문 용어와 이 전문 용어를 풀어서 이 현대적 감각,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문 용어하고 같이 섞어 쓰면은 또 힘들지 않거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전문 용어를 절대 쓰면 안 되는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에게 전문 용어를 완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여러 차례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제가 법보시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득을 봤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듣죠. 상대적으로 제가 이래 설명하는 게 알아듣기가 좀 쉽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같은 얘기를 해도 좀 상대적으로 좀 쉽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가슴 휴 하면서 그때 이렇게 포만 나는 자리에 가서 이래 열심히 성심껏 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폼이 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 부처님 이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같으면은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게 법보시를 이렇게 하고 법문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그 인연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자신도 한 해 한 해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재보시를 실천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기를 바라면 법보시를 실천한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 무예보시를 실천한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법보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보시를 해서 법에 대한 얘기를 들은 분이 돌아가서 이게 재보시를 할 수 있는 힘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일으킨 재보시의 복력이 일정 부분 제가 기여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이 또 법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법보시에 제가 기여한 겁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무예보시에 대한 얘기도 다 위에 법보시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이 실천하면은 그 실천한 부분에 제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 악업을 짓기 시작하면 그 악업에도 제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주로 해서 보시를 한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재보시를 가지고 법을 배우고 법보시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분이 법을 배우고 법보시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기여한 거고 제 몫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삼정보시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차를 합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인생 이제 이 달관을 했죠. 어차피 인생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제 요범 선생이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젊은 나이에 재능은 많고 이 진급은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 좌우를 뭐라고 가지고 있었냐면 이때 학회라고. 학회. 뭐죠? 이 배움이 바다 정도로 넓어지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을 압도할 만큼의 지적인 역량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장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쪽을 조금 더 늘린 상태에서 이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늘리지 않아도 제압이 될 정도가 되고 나면은 독서도 더 이제 시큰둥해지죠. 이때는 좀 생각이 오만했어요.
요범이라고 범구를 졸업하고 싶다. 요런 이름을 갖게 됐을 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공생이 된 후에 나는 북경에서 1년간 공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공생으로 추천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자감이 우리나라로는 성균관이죠. 그게 두 군데 있었어요. 명나라가 처음 이게 주원장이 이렇게 명태조가 되면서 수도를 어디에서 정했냐면 남경에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어느 황제더라, 영락제인가 어느 황제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수도를 북쪽으로 북경으로 옮겼거든요. 북경 쪽에 이 황궁을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북경에도 그러니까 남경에 국자감이 있었고 수도가 되어 있었고 국자감이 있었는데 이미 한 번 세운 국립학교는 안 없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또 북경으로 가서 북경에 국자감을 또 하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것을 북옹, 남쪽에 있는 것을 남옹 이러면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국자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였다. 북경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명상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자랐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거기 가서도 자기보다 센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는 한 생각 쉬고, 그리고 더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북경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명상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자랐고, 가끔씩 아무런 생각도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곤 했다. 나는 책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고 전혀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흥미도 다 사실은 뭐냐면 만나보면 소탈해 보이고 만나보면은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내면의 에너지는 의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이 주는 숙명론에 빠졌을 때 이게 누리게 되는 이 증세 중에 하나거든. 어차피 뭐 그럴 건데 뭐 해봐야 뭐 어차피 그런데 뭐. 이 명리학이 이렇게 궁금증, 이게 불안증을 좀 달래주는 맛은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명리학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신내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 자기하고 이렇게, 이 자문을 구하는 데가 있거든. 귀신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 탐지, 주파수 탐지 범위가 달라. 어떤 분은 요만큼의 범위가 탐지돼. 어떤 분은 여기까지 탐지가 가능해. 자, 여기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요 안의 범위를 물어보면, 대답이 자, 요 분은 여기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죠. 자, 요쪽을 물어보면 답을, 우리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러죠. 근데 귀신들은 모른다고 할 줄 알아요? 없어.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뭐라고 말을 해. 근데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보는 분의 레이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듣고 온 내용이 맞을지 틀릴지 확신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틀렸다고 돈 돌려달라고 한 적이? 그러면서도 듣고 온 얘기에 또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이 운명은, 저도 이제, 10대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10대 말쯤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 상태가 이 정도면은 한 30살 못 넘기고 죽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아팠고, 근데 계속 아팠는데, 아프다는 말도 안 했죠. 왜냐하면 집은 가난하니까 병원 갈 돈 없거든. 아프다고 하면 속만 상하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 이제, 이게 몸은 바짝 말랐고, 그래도 이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게 책을 빌려서라도 독서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게 출가를, 나중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서도 몸이 계속 약했거든. 그 통도사 법당에서 행자 때 좀 빌었죠. 더도 말고, 아주 뭐 튼튼한 이렇게 건강까지는 못 바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장애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이게 부처님한테 아주 싹싹 빌었죠.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렇게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건강 상태가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가, 살아오면서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아요. 젊었을 때하고 다 합쳐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젊었을 때 몸이 되게 힘이 들었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전공법사, 여기 강의를 하신 분이 전공법사인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대로 이게 보시를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보시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겉보시인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해보고. 그런데 그냥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형편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이 확신이 점점 깊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를 물어보면 간단해요. 실천해보면 알아요. 이게 실천은 믿음이 확신이 바탕이 안 되면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꾸준하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겠다. 이러면 이건 또 방법이 다른 거예요.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삼종보시 중에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생활 패턴에서 하기 가장 적당한 게 있다고. 쉬운 거. 그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강경의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하면서 그냥 소탈하게 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주상으로 회양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게 복력이 자꾸 성장해요. 내가 이룬 공을 깔고 앉지 않아야 사람은 겸손해지고, 내가 이룬 공을 깔고 앉지 않아야 사람은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공을 깔고 앉지 않아야 내 노력에 대한 상실감을 겪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를 깔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실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하냐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역량이 늘면서, 이렇게 역량이 늘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확장하면 되지. 남들이 역기 200kg짜리 들으면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그냥 200kg짜리 역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역기는 꼼짝도 안 해요. 예, 몸만 다치지. 자기 형편에서 할 만한 상태, 감당할 만한 선에서 꾸준하게. 그렇죠? 좀 부담스럽거나 힘들잖아요. 그럼 그 자리는 좀 쉬어가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자기를 키워갑니다. 이런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 포인트를 잡으면은 되게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자주 맛봅니다. 여기에 아주 웃기는 일이지만은 현실은 그래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겠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또 한번 또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할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느 때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